학습지 54번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먼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두 번째로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은 x 대신에 x-a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은 y 대신에 y-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대입해주게 되면 y는 2 x-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를 예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2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도 대입을 해주게 되면 y-3 2x-2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예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5,-4를 지난대요. 이 직선이 5,-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게 되면 -4는 10-2a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럼 2a는 18 이렇게 돼서 a는 9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6번입니다. 주어진 원은 원점이 중심인 원이에요. 근데 얘가 원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긴 원이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는 원이래요.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변할 거고요. 뒤에 있는 상수항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반지름이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죠. 그래서 반지름은 그대로 17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 원의 중심이 0,0에서 -1,4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 평행이동은 마찬가지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직선 6x-2y는 3이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니까요.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4를 대입한 식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게 되겠죠. 대입을 해주게 되면 6x 플러스 1 그 다음 -2 y-4는 3 이렇게 되고요. 얘를 예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14고 그러면 얘는 1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7번 보도록 할게요. 직선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대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에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ay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얘가 자기 자신이 될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식의 모양은 a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랑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 식의 모양이 완전히 같아야 되니까 상수항은 이미 같아요. 그러면 x와 y의 개수가 같다 라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x의 개수, y의 개수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기본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봅시다. 3x 플러스 y는 4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 3x
마이너스 y는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직선을 L이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k의 제곱은 5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대요. 원점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을 해줘야 돼요.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예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 원을 C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C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선 L2 원 C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직선 L이 원 C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정확하게 2등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반드시 원의 중심이 지나도록. 즉, 이 말은 직선 L이 원 C의 중심.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이죠? 마이너스 3,k죠?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3,k를 반드시 지난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직선 L은 원 C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직선 L이 원 C의 중심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원의 중심을 이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4가 되니까요. 지금 뭐 한 거냐면 직선 L에 마이너스 3,k 대입한 겁니다. 대입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는 4. 즉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3이 돼야겠죠. 네, k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 7번 보도록 할게요. 직선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대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에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ay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얘가 자기 자신이 될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식의 모양은 a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랑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 식의 모양이 완전히 같아야 되니까 상수항은 이미 같아요. 그러면 x와 y의 개수가 같다 라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x의 개수, y의 개수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기본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봅시다. 3x 플러스 y는 4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 3x 마이너스 y는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직선을 L이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k의 제곱은 5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대요. 원점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을 해줘야 돼요.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예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 원을 C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C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선 L2 원 C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직선 L이 원 C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정확하게 2등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반드시 원의 중심이 지나도록. 즉, 이 말은 직선 L이 원 C의 중심.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이죠? 마이너스 3,K죠?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3,K를 반드시 지난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직선 L은 원 C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직선 L이 원 C의 중심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원의 중심을 이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4가 되니까요. 지금 뭐 한 거냐면 직선 L에 마이너스 3,K 대입한 겁니다. 대입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는 4. 즉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3이 돼야겠죠. 네, K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x는 y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한 도형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어진 방정식 x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를 먼저 x축 방향으로 4가 아니고 이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x-2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고 y 대신에 y-a를 대입해줘야겠어요. 그럼 얘는 x-2의 제곱, y-a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어요. 대칭 이동이면 y와 x의 문자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x-a의 제곱, y-2의 제곱은 4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이 y는 루트 3x에 접한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 1학기 시험 범위에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어떤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이렇게 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성질을 이용했었냐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원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2예요. 그리고 원의 중심은 a,2가 됩니다. 즉 a,2에서부터 y는 루트 3x까지의 거리가 2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 볼게요. 지금 주어진 방정식은 루트 3x 마이너스 y는 0으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얘에서부터 a,2까지의 거리는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루트 3a 마이너스 2는 반지름 2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럼 얘는 루트 3a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요. 4가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절대값을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면 안 되죠. 얘가 플러스 4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4가 된다면 루트 3a는 6이 되고 a는 2 루트 3이 될 거고요. 얘는 루트 3a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수 a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될 수가 없겠죠. 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는 2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전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A에서 출발해서 강가의 한 지점 어느 점인지 몰라요. P에서
물을 뜬 후 지점 B로 이동하려고 한다. 요렇게 이동할 건데 이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찾아라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을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에다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대로 얘는 5,2가 되니까 5,2가 되는 점에 A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이 되는 지점에 B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P는 어느 점이 되는지 몰라서 X축 위에 일단 이렇게 놨어요. 강가에서 물을 뜬다고 했으니까 X축 위에 이렇게 강가에서 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AP, PB에 이르는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먼저 A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A가 5,2니까 얘와 X축 대칭인 점은 Y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요 점, 5,-2가 되겠죠.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A에서부터 P까지 이르는 거리나 A-에서 P까지 이르는 거리, A-는 A의 X축 대칭한 점이에요. 요 두 점까지에서 P까지 이르는 거리, 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두 개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바꿔서 A에서 P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지워버리고 A-에서 P까지의 거리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A-에서 P에 이르고 B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것.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P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맞아요. A-P, B가 다 한 직선, 일직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 X축 위에 어떤 점을 지나는지 찾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가 되게 하는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방향은 이해됐으니까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A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A-라는 점을 잡을 거예요. A가 5,2였으니까 A-는 X축 대칭이니까 5,-2가 될 겁니다. 그리고 P에 이르는 거리는 A-에서부터나 A-에서부터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요거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A-에서부터까지의 거리를 생각할 거고요. 얘네가 최소가 되는 거리는 A-에서부터 B까지 일직선이 되게 하는 요 거리니까 A-와 B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공식은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1학기 범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 공식을 대입해 보게 되면 y-3은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5 x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 플러스 13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좌표? P의 좌표였어요. 근데 이 P의 좌표는 Y값이 얼마다? 항상 0이다. 왜?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즉 X절편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얘는 0은 마이너스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3. 따라서 x는 얼마다? 5분의 13.
즉 P의 좌표는 5분의 13, 0이 된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